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대전과학고등학교 재능기부체험전 프로그램 3 분말법과 액체법을 이용한 지문의 감식의 진행을 맡은 김성진, 김재원, 양지원, 이진수입니다. 오늘 저희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고 활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확인할 건데 아직은 그 비닐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꺼내지 말아주시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준비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닌 히드린 용액 1개, 지문 스티커 2개, 붓 1개, A5 용지 1개, 학습지 1개, 지문 필름 2개, 실험용 장갑 2개, 탄소가루 1개, 그리고 패트리 접시 2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활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동봉된 실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세 번째,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실험해야 합니다. 용기에 유해물 표시가 되어 있는 닌 하이드린 용액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험을 할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분사하기 바랍니다. 또한 피부에 묻었다면 바로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네 번째, 드라이기를 다룰 때 발생하는 열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섯 번째, 탄소가루와 닌히드린 용액은 실험 시 모두 사용하는 양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실험 안내자의 지시를 따라 모두 사용하고 남기지 마세요. 여섯 번째, 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사용하는 물건은 올바르게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모두 오늘 저희 과학수사 CSI의 팀원이 되어서 수사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분말가루와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엄청 유해한 물질은 아니지만 몸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환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헤어드라이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그럼 먼저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얼마 전 일어났던 그날의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안타깝게도 범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부터 저희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이용하여 진술을 죽인 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죽인 범인은 대전과학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학생들이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긴장이 되어서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용의자를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의자 1, 박채원 학생은 코니컬 튜브에 들어있는 세포를 원심 분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기기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코니컬 튜브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화학 실험을 할 때 물질을 여기 안에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기서 원심 분리는 강한 가속도로 매개체를 원운동시켜서 크기나 밀도, 점성 차이 등에 의해서 매개체가 분리되도록 하는 실험 방법인데요.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앞쪽에는 두 개의 코니컬 튜브가 들어있지만 뒤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네요. 일단 박채원 학생은 용의자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내용 중에서 질문할 사항 있는 분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의자 2, 김재원 학생입니다. 김재원 학생은 클린벤치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클린벤치란 우리말로는 무균대라고 부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그러한 실험 환경입니다. 이 장치는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또 내부 환경을 균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때는 장갑을 끼고 또 알코올로 충분히 소독을 한 다음에 손을 넣어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우 학생, 이 사진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그 장갑을 안 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죠. 따라서 김재원 학생도 용의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까 슬라이드에서 질문 사항 있는 분 있나요?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는 정다은 학생입니다. 정다은 학생은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균을 동결 건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결 건조란 실험 과정뿐만 아니라 음식 보관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수분을 빼는 공법입니다. 수분을 빼면 세균이나 효소가 작용할 수 없고 영양분도 쉽게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실까요? 그 네, 김민수 학생 혹시 죄송합니다. 네, 김민수 학생 여기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네. 사진에서는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네요. 정다은 학생이 알리바이하고 용의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지금 인터넷이 좀 많이 여기 화면이 많이 끊기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다시 계속 되게? 계속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았어. 네, 네 번째 용의자는 윤태경 학생입니다. 윤태경 학생은 네, 너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용의자는 김성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종이컵 비행기 실험을 하기 전에 종이컵 비행기의 질량을 재고 있었다고 하네요. 과연 정말일까요? 혹시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 있나요? 네. 정답은 바로 무게를 재기 전에 0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0점을 미리 맞추지 않는다면
종이컵 비행기의 진짜 무게와 저희가 측정한 무게가 다를 거예요. 이런 진짜값, 실제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해요. 실험 과정에서는 오차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쨌든 김성진 학생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6번째 용의자는 허가민 학생이네요. 이 친구는 분광 광도계를 사용해서 은클로이드의 흑광도를 측정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분광 광도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모든 물질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빛 에너지를 흡수해요. 어떤 물질은 보라색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다른 물질은 노란색 빛을 흡수하기도 하죠. 분광 관도계는 이렇게 물질이 흡수하는 빛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이걸 이용하면 어떤 모르는 액체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죠. 또한 은콜로이드라는 것은 매우 간단히 말해서 은을 녹인 물입니다. 대신 일반적인 용액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좀 더 큰 것뿐이에요. 분광 광도계에서는 물질이 어떤 빛을 흡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큐벳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릇에 물질을 담고 빛을 쪼여줍니다. 이때 빛이 쪼여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넣어줘야 하죠. 과연 제대로 넣었을까요? 과연 제대로 넣은 게 맞을까요? 네. 네, 잘못 넣은 것 같네요. 허가민 군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나요? 그 빛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빛이요? 혹시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분광 광도계에서 빛이 쪼여서 측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분광 광도계 어디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분광광도계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유리가 사각 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빛 같은 경우는 이 유리를 실험 장치 안에 넣으면 빛이 이렇게 쏘여지면서 그 분광광도계에서 그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이도현 학생입니다. 자판기를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CCTV 확인 결과 그 당시에 진짜로 자판기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도현 학생은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알리바이들을 대조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용의자는 4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을 잡은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문을 채취해서 범인을 찾고자 합니다. 지문이란 인간의 손가락 끝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무늬를 말하는데요. 나와 지문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8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 1등에 거의 2번 당첨될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지문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액상법과 분말법인데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들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붓 이쪽, 그리고 A5 용지, 그리고 지문 스티커 2개, 그리고 뭐야 스티커 필름, 이렇게 생긴 필름, 그리고 탄소가루 아니면 알루미늄 가루가 왔을 텐데 이런 가루,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닌히드린 용액. 다 있나요?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문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런 필름이나 종이는 그 장갑을 안 끼고 만지면은 실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기 전에는 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으신가요?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 말했던 주의사항을 다시 안내하고 실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보호자가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길 권장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실험해야 합니다. 그 용기에 유해물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닌하이드 용액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험할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분사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를 다룰 때 발생하는 열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사용할 때 이렇게 알루미늄 가루나 탄소 가루 사용할 때요,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가루를 먹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봉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기 바랍니다. 실험 시에는 이처럼 실험 장갑을 착용하고 활동합니다. 니나이드 용액 같은 경우는 용액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부에 묻었다면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니나이드 용액은 실험에 필요한 만큼 포장되었습니다. 실험 시에 반드시 모두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 폐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실험할 때 사용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 실험위에 사용한 물건은 올바르게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액상법 실험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모두 주의사항을 숙지하셨다면 이제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갑을 꺼내서 양손에 껴주세요. 손쪽 보여달라요. 그 실험하는 쪽을 손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야 돼서 카메라를 손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연우 학생 확인됐습니다. 연우 학생 어디 갔어요? 사라졌네요. 어디 가요? 그 민수 학생 지금 카메라 조정하기 힘든가요? 이렇게 저희처럼 네. 손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힘들구나.
또 안 되는구나. 저 안 되면 굳이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세팅하셨으면. 됐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 상태로 준비물을 하나씩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아주세요. 아까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문 스티커나 지문 필름 꺼낼 때는 지문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우선 다 꺼내볼까요? 다 꺼냈으면 다 꺼냈다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험 진행하는 동안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 둘 다 마이크를 켠 상태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 꺼내셨나요? 네. 네,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컵이나 작은 접시에다가 물을 약간 받아와가지고 집에 있는 드라이기도 가져와 주세요. 네, 물은 부채 끝이 젖을 정도의 젖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둘 다 돌아오셨나요? 네. 네. 그럼 다시 진행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물을 받아오셨다면 장갑을 다 벗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벗으셔서 손에 코끼리를 묻히거나 땀을 낸 다음에 A5 용지 가운데다가 찍으셔야 되는데 우선 A5 용지에다가 연필이나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그 동그라미는 지문 정도, 손가락 크기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펜에서 가운데다 좀, 아이고. 동그라미. 이렇게. 손가락이랑 이 정도? 지문이 들어갈 정도의 동그라미 크기면 충분합니다. 네, 민수 학생 좋아요. 자, 그럼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장갑 양쪽 다 끼신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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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콧기름을 묻히거나 땀을 내서 지문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장갑을 끼시고 창가를 이동해서 지문을 찍은 부위에다가 린히드링 용을
뿌려주세요. 이제 니니드 용액은 앞에서 말했듯이 다량 흡수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니니드 용액 뿌릴 때 손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신문지. 그 바닥이 좀 젖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A4용지나 신문지 있으면 바닥에 깔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용액이 젖으면은 책상도 같이 젖거든요. 잘 안 나오나요? 호스 끝이 용액에 잠기게 뚜껑을 돌린 다음에 방향 맞춘 다음에 뿌려주시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흥건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젖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거기는 용액을 다 쓰셔야 돼요. 됐습니다. 인수 학생 다 뿌린 건가요? 이 용액이 남으면은 처리하기 힘들어서 남지 않게 전부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우 학생도 다 뿌렸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실험 진행할게요. 아까 전처럼 니니에딜린 용액을 뿌렸다면 들어있는 붓에 아까 받아온 물을 살짝 묻혀서 니니에딜린 용액을 뿌린 부분에 붓이 짐을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붓이 종이에 닿으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위에서만 떨어뜨려서 보여드릴게요. 해서 위에서 이렇게 톡톡 털어서 그 지문 떨어진 부위에 물이 떨어지게. 많이 뿌릴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다 뿌리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기로 진행할게요. 이제 드라이기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말리면 되는데요. 일단 드라이기가 뜨거우니까 열기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드라이기로 용이 뿌려진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강하게 열을 가할수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그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서로 소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이크는 끄시고 사용해 주세요. 분홍색으로 지문 문양이 나타나면 그만 말려도 괜찮아요.
민수 학생 보이나요? 네, 오, 잘 연우 나오네요. 학생은 보이나요? 네. 그 각자 나온 거를 카메라에 잠깐만 비춰주세요. 네, 확인됐고요. 연우 학생은 좀만 더 가까이. 네. 자, 이렇게 지금 지문이 보이신다면 화면에 보이셨고요. 이렇게 지문이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액선법으로 지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액선법이 좋긴 좋지만 다른 분말법이라는 방법으로 지문을 또 찾아볼게요. 우선 분말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말법은 탄소가루나 이렇게 알루미늄 가루를 이용해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키트에 있는 지문 필름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 작은 정사각형 모양일 거예요. 다 찾으셨죠? 네, 네, 연우 학생도 찾으셨나요? 네. 네. 그 실험하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지문 필름에다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장갑을 벗고 땀을 내거나 코끼리를 묻혀가지고 지문 필름을 잘 찍어오세요. 자, 이렇게 지문을 찍으셨다면 다시 장갑을 껴주시고 끼셨나요? 네, 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문 필름을 조심히 들어 올리셔서 패트리 접시 뚜껑을 열어서 안에다 넣어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물을 묻혀 사용했던 이 붓 있죠? 네, 붓을 원래 쓰려고 했는데 붓을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지퍼백에 있는 탄소가루를 꺼내주세요. 이제 꺼내셨다면 조심해서 열어주세요. 이거 호흡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열어주시고 이거 열으셨다면 패트 접시에다가 가루를 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다 말고 그 지문 찍은 부위에 살짝 쌓일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왜 이리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계속 다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 뿌려주시고 네, 뿌린 다음에 진행할게요. 부으셨네요. 아, 괜찮으니까 일단 네, 다 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 부으셨다면 패티 뚜껑을 다시 닫아주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하로 흔들지 마시고 좌우로만 수평으로 흔들어 주세요. 뚜껑에 가루가 묻으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양옆으로만.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다 보면 이렇게 지문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연우 학생 잘 보이네요. 아, 네, 민수 학생도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잠깐만 좀- 카메라에 비춰주실래요? 가루가 좀 적어 보이는데. 조금 더 보이고 해도 같습니다. 지문이 보이나요? 네. 그럼 괜찮아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지문을 생각하면 패티 접시 뚜껑 열고 조심스럽게 지문 필름을 꺼내주세요. 꺼내기 전에 그 안에서 살짝 털어주면은 좀 이따 필름 찍기가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지문 스티커를 이렇게 생긴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문 스티커를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한 장 뜯어서 여기에 위에 올리고 그 지문 찍은 부위만 손톱이나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변은 누르면은 좀 필름에 더럽게 찍히니까 지문 찍은 부위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걸 다시 뜯어주시고 필름을 뜯으면 지문이 잘 나올 겁니다. 보이려나? 이렇게 필름에 찍힐 텐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뜯어내셨다면 아까 저희가 드린 활동지 빈칸에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페이지더라? 그 학습지에 지문 스티커? 네. 붙이는 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관리하는 분이 올려줬는데 여기 딱 네, 그렇죠. 몇 페이지인가요? 3-12? 3-12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입했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될 거예요. 혹시 두 분 다 하셨다면 활동지 붙인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각도가 되려나? 뭐 이런 응? 뭐야? 한번 더? 뭘 시켜? 붙였나요? 네. 연우 학생은 붙였나요? 지금 책 피고 있어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연우 학생 다 붙였나요? 네, 방금 찍은 손이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오른손이요. 민수 학생은요? 저도 오른손. 그러면은 저희 반대손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가루가 남았나요 혹시?
네. 연우 학생은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2개 드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탄소만 줬을 걸. 탄소 가루만 있죠 거기. 네. 필름. 네. 근데 필름은 2개 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면 저 저희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모양 필름이 하나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양쪽 손가락 지문 모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연우 학생은 좀 이따가 그 오른손의 모양만 한번 관찰해 보는 게 어때요? 네. 그럼 민수 학생 저희 반대손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알루미늄 가루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알루미늄 가루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민수 네. 학생은 탄소 가루가 남아있으니까 했던 패트리 접시에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시 반대손 장갑을 살짝 빼서 이게 가루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콧기름이나 땀이 많으면 좋아요. 찍고 장갑 끼고. 네. 오,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자산해라. 네. 이걸 보면 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뒤엉킨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뒤엉킨 쪽에 가까워요? 네. 민수 학생도 소용돌이에요? 네. 연우 학생은 아까 찍은 손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요? 저는 산 모양이요. 산 모양. 이게 사실 이 8개가 전부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 이 8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모양의 그 종류는 같을 수 있지만 다 조금씩 다른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문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범인인지 용의자를 추론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2가지 실험을 완료했고 이 실험 첫 번째 실험이 액상법, 두 번째가 분말법이라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문 감식 방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2 실험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분말법이 좀 더 몸에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간단한데 왜 액상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굳이 액상법을 왜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문 감식이라는 게 범죄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말법은 여러분이 이제 지문 아까 필름에 이렇게 찍은 것처럼 평평한 면이나 특정 조건에만 찍혀야 지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액상법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종이처럼 불균이라는 면에도 찍힌 지문을 감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둘 다 필요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지문 감식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실험했을 때 여러분은 분말법이랑 액상법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재밌으셨나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지문을 감식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범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운데에 보이는 지문이 현장에서 검출된 범인의 지문이고 양 옆에 있는 4개의 지문이 각각 박지원, 김성진, 허가민 등의 용의자들의 지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서 지문이 비슷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김민수 학생은 범인이 누구인 것 같나요? 김재원이요. 서현우 학생은요? 저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범인은 김재원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과학 수사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번. 1번. 네. 여기서는 질문 따로 없죠. 네. 네. 이게 원심분리가 고속 회전을 하는데 균형이 맞아야지 기기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에 몰려 있어서 어색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클린 벤치.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는데 장갑을. 이게 제가 이 실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클린 벤치가 무균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맨손을 저렇게 넣는다는 건 저는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맞아야 되는 행위예요. 3번. 이제 여기서 사실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제 균을 다루는 그런 기기인데 왜 장갑을 안 끼냐? 2번은 장갑 안 꼈다고 뭐라 했는데 왜 3번은 안 끼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이 기기는 동결건조라는 게 무균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갑을 안 끼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이게 놀랐지만 접니다. 예고. 네. 이제 0점을 맞춰야지. 저울이 원래 0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됐을 수 있어서 0점을 맞춰야지 정확한 질량을 잴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물건을 안 올렸는데 눈금에는 0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이상한 숫자 써 있어요. 저기 0점 안 맞춰도 일어나는 거. 네. 분광 강도. 이것도 사실 질문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우. 저희는 뭐 저 은콜로이드는 어떻게 만든 거냐고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막 은을 물에 녹인 거냐. 아까 사실 질문했는데 진행팀에서 그냥 씹었거든요. 그냥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은이 금속인데 원래 금속 상태에서는 물에 안 녹겠죠.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을 배웠으려나? 약간 이런 은이 금속 형태가 아니라 질산은처럼 이온결합 물질 형태로 존재할 때 물에 녹이면은 Ag 플러스라는 이온으로 돼요. 근데 이온이 되면 물에 녹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액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약간 녹은 그 물질의 입자가 큰 설탕 용액 같은 건 아니고 입자가 큰 용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물에 녹일 수 있는 거고. 여긴 질문 없죠? 이제 있나? 아마 없는 거네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없을 수 있어. 다음. 근데 그 음소가 아만한 거가 있어. 괜찮아. 얘네도 알 거야. 맞아. 알건 알아. 자판기. 맛있겠죠. 다음. 예. 끝났네요. 실험에서는 또 질문 있나요? 그 없는 것 같죠? 린하드린 아, 있나요? 용액하고 다시. 린하드린 용액하고 네. 물하고 그 지문 찍은 거하고 다 가지고 분홍색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니나이드린 용액은 그 아미노기라고 그 거 보이세요? 네. 네. 그 닌히드린이라는 물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 중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여기 H2N이라는 이 부분이 아미노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색이 변해요. 있으면 이해가 잘 될까 봐 가져왔어요.